어느 날부터인가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무지외 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발가락은 노년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발가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을 두 발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정작 발가락이라는 작은 부위는 늘 관심밖이었죠. 무릎은 아프면 쉬라고 하고 허리는 아프면 파스를 붙이지만 발가락이 아플 때 우리는 그냥 참고 걷습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골반이 돌아가고 허리까지 아파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발가락을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걷는 것이 편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걷는 게 편해진다는 건 단지 통증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출이 두렵지 않아지고 계단이 무섭지 않아지고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저는 30년 이상 시니어 분들의 근골격계 문제를 진료해온 전문의로서 많은 분들이 이 작지만 중요한 발가락 문제로 고통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발가락 관리법은 물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통증이 줄어드는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더 방치하는 낙상과 발가락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시니어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발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발가락은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이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발가락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위층을 잘 지어도 결국 무너지듯 발가락이 약해지면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걷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은 척추의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지만 우리는 전신의 무게를 오직 두 발로 지탱하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가락입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전체 체중의 40% 이상을 감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발가락의 유연성과 근력이 점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방식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쫙 펴지면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지만 나이가 들면 발가락이 경직되거나 오그라들면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쏠리는 보행 습관이 생기면 무릎의 내측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골반이 틀어지며 허리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상의 위험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바닥을 지탱하거나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약해진 발가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게 붓거나 아픈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치료가 없을 때가 많으니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에 관리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문제도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가락은 몸 전체의 균형추입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이고 건물로 치면 기초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쓰러지고 기초가 약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발가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조금 불편한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겪는 발가락 질환들, 그리고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발가락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건 바로 무지외 반증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지듯 눌리게 되는 이 질환은 단순히 발이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통증과 보행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휘어진 엄지로 인해 신발 속 공간이 비좁아지고 걷는 자세도 달라지며 무릎과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발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리는 망치족지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발가락 마디가 안쪽으로 접히듯 구부러지면서 펴지지 않는 상태죠. 이 증상은 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에서 나타나는데 처음엔 단순히 조금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관절이 굳고 통증이 생기며 결국 신발을 신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굳은 살과 튀는도 흔한 증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가 두꺼워지는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압력과 마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경고등입니다. 특히 발가락 관절 부위에 티눈이 생긴다는 건 그 부위에 불균형한 하중이 계속 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티눈 패치 붙이고 끝낼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티눈이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가락 사이사이에 생기는 습진이나 무좀도 시니어 분들에겐 흔한 문제입니다. 발가락 사이가 자주 축축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다 보니 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려움, 따가움, 갈라짐 같은 증상이 반복되며 경우에 따라선 감염으로 번지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아프고 조금 불편한 정도라 그냥 참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증상이 누적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 일상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발가락 문제들이 단독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지외 반증이 시작되면 두 번째 발가락이 눌리고 그로 인해 망치족지가 생기며 동시에 굳은 살이 더 자주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단 한 가지 문제로 시작됐던 것이 전체 발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걷다 보면 발가락이 자주 저릿하고 밤에 잘 때 발가락이 쑤신다거나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 부위가 유난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발가락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습관이 문제였던 걸까요? 다음에서는 발가락 문제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잘못된 신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놀랍게도 상당수 문제의 시작은 신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앞코가 뾰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던 분들일수록 발가락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 발가락에 맞지 않는 신발은 마치 손가락을 매일 끼워두는 좁은 고무장갑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손가락은 점점 구부러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외출할 때마다 힐이나 날렵한 구두를 자주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엔 날씬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그 신발 속에서 발가락은 늘 구겨진 채로 있습니다. 발끝이 좁게 모아진 신발은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을 방해하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밀리며 무지외 반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쿠션감이 없는 단단한 신발도 문제입니다. 발바닥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발가락에 하중을 더 실어주는 구조기 때문에 장시간 걸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발가락 근육이 더 빨리 지칩니다. 특히 바닥이 딱딱하고 유연하지 않은 신발을 매일 신는다면 발가락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되지 하고 신발 고르기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운동화라는 것이 사실은 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헐렁해서 발가락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거나 반대로 너무 작아서 앞이 눌리는 시기죠. 헐렁한 신발은 발가락이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로 인해 발가락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시니어 분들 중엔 발에 맞는 신발을 사기보단 그냥 예전에 신던 걸 계속 신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발의 모양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발등이 낮아지고 발바닥의 지방이 줄어들고 발가락이 안으로 말리면서 신발 사이즈와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같은 신발을 계속 신는 건 변화한 발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발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발가락 근육의 퇴화와 관절의 변형까지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인 겁니다. 오늘도 그냥 걷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발가락이 변형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걷기 힘든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신발을 선택할 때 단지 가격이나 디자인만 볼 게 아니라 내 발가락이 편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신발은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며 발에 꼭 맞는 신발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신발 하나만으로도 발가락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신발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미 약해진 발가락 근육과 굳어진 관절은 따로 풀어주는 운동이 필요하죠. 다음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발가락을 살리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바꾸는 것만으로 발가락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미 굳어버린 관절과 약해진 근육을 되살리려면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매일 5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발가락을 최대한 바깥으로 벌렸다가 다시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점점 유연성이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수건 잡아당기기입니다. 얇은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끌어당겨 보세요. 발가락 근육이 살아나면서 발바닥까지 자극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들기입니다. 발을 편 상태에서 엄지만 들고 나머지는 내리거나 반대로 엄지 빼고 내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발가락 사이의 미세한 근육들을 깨워줍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발가락을 일상에서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즉 생활 속 관리,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발가락 건강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치할 때 발가락 들기입니다. 매일 서서 양치할 때 발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습관이 근육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어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이 동작은 발가락과 연결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은 잠자기 전 발 마사지입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주물러주며 마디 사이를 풀어주세요. 지압봉이나 골프공을 굴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발가락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발가락 근육을 강화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약해진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이 약해지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욕실이나 계단처럼 미끄러운 곳에서는 더 위험하죠. 단 한 번의 낙상이 골절로 이어지고 긴 입원 생활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 힘이 줄어들면 걷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발 뒤꿈치에 무게가 몰리면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커지고 이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발가락은 단순한 말단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중심인 셈이죠. 지금이라도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넘어짐 없는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발가락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집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병원을 꼭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염증이나 관절염일 수 있어 방치하면 상태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 부위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증상이 있다면 무지외 반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이 구부러진 채 펴지지 않거나 자세를 바꾸어도 저림이 계속된다면 신경압박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티눈이나 굳은 살이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생긴다면 보행 자세나 신발 문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발가락을 위한 좋은 신발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가락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신발을 신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모양이 변하고 발가락이 오그라들거나 굳어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 신발도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앞코가 넓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압박이 줄고 무지외 반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쿠션감입니다. 발바닥 전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깔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신발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유연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발가락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너무 부드러우면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뒤꿈치 부분이 발에 잘 맞아 헐떡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직접 신어보고 양말을 신은 채 걸어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신을 신발이라면 10분만 걸어봐도 내 발에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고를 때는 가격보다 내 발이 편한가를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가락이 편하면 온몸이 편해집니다. 다음은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제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발가락이 사실은 내 몸이 중심을 잡아주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핵심이라는 사실 이제는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 잠자기 전 1분만 투자해서 발가락을 쭉 펴고 주물러 보세요. 내일 아침 양치할 때 발가락 들어 올리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앞코 넉넉한 편한 신발을 꼭 선택하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분명 걷는 게 편해지고
자세가 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발가락이 저리고 걷는 게 두려우시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건강을 지키고 싶은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